제가 2000년 12월에 제가 은행원이었다가 프루덴셜이라는 보험사로 이렇게 왔는데 온 지 이제 22년 차가 됐죠. 저와 MDRT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리고 제가 생명보험을 시작하면서 생명보험에 대한 컨셉 정리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3가지가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이 직업은 롱런을 해야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시작할 때부터 저는 생각을 했어요. 롱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를 좀 사회에서 있는지 좀 찾아봤고요. 그리고 그러면 MDRT와 롱런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클로징으로 생명보험을 시작하면서 우리 보험일이 이웃을 위한 삶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보험일은 어떤 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걸 막아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고 중요한 팩트구나. 이건 꼭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꼭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이 가정을 위한 거구나. 라는 게 내가 가슴 절절히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클로징 이런 단어 안 씁니다. 클로징 안 해요, 저는. 진짜 제 진심을 전하는 것 뿐이지, 저는 스토리텔링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할 뿐이지, 저는 어떤 스토리를 외워서 그걸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을 도와준다는 이 마음이요, 저에게 자부심을 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줘요. 나는 보험을 팔러 다닌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1년 동안 영업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언제 슬럼프셨습니까? 어떨 때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슬럼프가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저는 아까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근데 그 마음이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테드에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골든 서클이라고. 골든 서클,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맨 마지막 서클에는 무엇을 얻을까? 무엇이 될까? 이거에 대한 걸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가 하우예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뭐 스킬도 배우고, 뭐 스토리텔링도 배우고, 그다음에 뭐 세일즈 키트도 가지고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가운데 why예요, why.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이거를 이 거꾸로 가는 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이 why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MDRT를 하고 계속 봉사를 하고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그거를 아까 저는 제가 그 3단계에서 그런 컨셉들을 저 스스로에게 한번 내려봤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 2번째는 그래서 결국에는 보험은 가입보다는 유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유지보다는 보험금 지급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보험금 지급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보험금은 대부분 다 이제 노년에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롱런하는 길밖에 없다. 내가 이 업을 제대로 누리려면 내가 롱런을 통해서 나중에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내 노년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지금 처음 내가 이 영업을 시작하는 지금 뭐 해야 될까? 기초를 닦아야 되겠죠. 그 기초가 뭘까? 그럼 저는 고객 숫자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고객 수. 초창기에 저는 거의 10년 동안은 그냥 고객 숫자만 생각했어요. 이게 뭐 2만원 정기보험이든 20만원 종신보험이든 200만원 법인계약이든 그런 거를 구별할지를 몰랐어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보험에 대한 어떤 컨셉 정리, 그래서 롱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시상식 갔다 오면 액자를 걸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이게 한 30개를 걸어야 되겠다. 시작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1, 2, 3단계로 이걸 나눠봤어요. 제 21년을.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고객 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한 주에 한 12W, 평균 따져보니까 한 3개월 한 12W 했었고 7W, 5W 다 저 평균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초기에는 내 스스로 내 에너지로 고객 숫자를 늘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이제 지치고, 그죠? 단순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무료해지죠. 단순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거절도 받다 보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때 뭐가 필요하냐? 동료들이 필요해요. 이걸 들어줄 사람이. 그때 제가 MDRT를 만났어요. 그래서 MDRT를 만났고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선배님이 한 분이 오라고 해서 그냥 따라갔고 봉사를 시작했는데 저는 한번 하면 또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을 확장하면서 뭐 비즈마켓도 해보려고 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 저는 어떤 시장을 하는 게 저한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멘토링이었어요. 저는 2011년도부터 멘토링을 했던 게 왜 했냐면 고객 숫자는 많은데 내가 나이 들면서 이 고객을 다 케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신입들이 입사를 했는데 신입들이 전화할 데가 없어서 고민을 엄청 하잖아요. 전화할 데가 없어서 앉아있는 그 신입이 제일 힘들어요. 그럼 이 둘을 합치면 둘 다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멘토링을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든 LP들이랑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힘들어요. 그랬어요.
그들 하나하나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힘든 MP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그게 더 의미가 있어서 멘토링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퇴직연금 시장에서 한 3년 전부터 하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거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에너지를 거의 한 60% 이상은 그쪽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일을 하되 열심히는 다 하잖아요. 그죠? 열심히는 다 해. 그러면 열심보다 조금 더 강해 볼까? 책임감이더라. 그래서 보통 우리 가장의 책임감? 아니면 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거 갖고 하잖아요. 조금만 더 이걸 좀 업하면 사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아까 얘기했죠.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되면 조금 더 내가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거절을 당해도 좀 덜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게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소명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콜링이라는 건데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려온 거죠. 내 마음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전 직장 다니면서 그냥 55세 퇴직하고 퇴직금 받아서 그냥 노년에 연금 받아서 애들 취직장가 보내고 부부 노후생활 여행 다니면서 그리고 죽어. 그게 내 인생인가요? 그러려고 태어났나요? 너무 무료하지 않아요? 제가 35살에 은행에 나올 때도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고 나온 거였거든요.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년 후에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잘하면 지점장하고 퇴직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내가 그러려고 이 땅에 직장 생활하나? 너무 무료하잖아요. 너무 단순하고 좀 뭔가가 남한테 어떤 받는 그냥 주어진 자리에게 안주하는 그런 거 말고 뭔가 나한테 좀 받아진 것들, 나한테 받아진 어떤 소명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이제 롱런은 저는 항상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신문 기사 보다가 이게 지난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송혜 분이 저분이 95세시래요. 이분 현역 최고령 광수 전 세계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라간다고 하고요. 윤여정 씨는 75세인데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받으셨죠. 우리 오영수 이분은 78세신데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 받으셨죠. 박정자 씨는 올해 80이신데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그 할머니 역할을 맡아서 3시간 그 공연을 하는데 단역에 짧은 저거만 나오는데 너무 비중이 너무 없지 않으세요? 라고 기자가 물어서 여기 기사에 나온 얘기인데 단역이면 어떠냐?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면 되지. 그리고 김영옥님이라고 이분 85세인데 현업에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이순재님은 88세세요. 근데 작년에 리어왕이라는 뮤지컬을 연말에 끝냈다요. 리어왕 주인공을 그것도 대여업. 원래는 뮤지컬은 주인공이 2명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혼자 다 하셨대. 88세신데. 대중문화예술계는 이렇게 많아요. 이 많고 이분들 말고도 60대 70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보호업계는 어떨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보호업계도 많아질 것 같아요.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 이 박정자 씨가 작년에 인터뷰한 기사거든요. 나이가 80이 되면서 살면서 가장 귀한 게 뭘까? 이분은 감동이더라.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전 내년에도 연극을 한다.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다. 자기의 여드는 굉장히 화려할 거다. 저는 이 말에 엄청 공감을 했어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 이거보다 누군가에게 내가 감동을 준다? 그러면 내 인생 성공한 거다.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올해 103살이세요. 1920년생이세요.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돌아보면 60에서 80세가 제일 행복하고 생산적인 좋은 나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지금도 현역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계속 현역으로 갈 거잖아요. 제 보험 설계사로서의 제일 저는 피크가 저는 60에서 80이라고 봐요. 가장 보험금을 지급을 많이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자부심, 그런 자신감, 그런 남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시간들, 그게 내 노년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제가 MDRT를 달성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살고 있는 내 노년이 멋있지 않을까. 이분이 말씀하신 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 사는 게 최상의 인생이다. 정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굉장히 저도 공감한 이야기입니다. MDRT에는 행동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 여기 보시면 고객제일, 나눔과 봉사, 전문성, 상호 교류.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으면서 정말 이 상호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요즘 시간이에요. 근데 MDRT는 지금 이제 100년이 다 되는 단체잖아요. 이 상호 교류라는 걸 행동 강령에 이렇게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류가 없이 나 혼자 독고다이로 내가 이 생명보험을 하면서 하겠다?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2021년도에 집행위원들 보시면 보통 MDRT 19년, 36년, 22년, 27년, 21년. 근데 이분들은 0한 거예요.
저랑 한참 같이 활동했던 집행위들 보면 28년, 42년, 29년, 23년 대부분 이 정도 하신다는 거죠. 그럼 제가 21년 했지만 저는 이제 우리 피트만 회장님이 한 절반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직 제가 갈 길은 멀다. 이분이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 하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리스크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제일 마지막에 언급하신 게 설계사의 검증이다. 설계사는 전문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 설계사는 숙련된 설계사보다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는다. 이 세상은요, 사람은 많지만 신뢰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 고객들은 신뢰할 사람을 찾아요. 근데 사람은 많아요. 설계사는 많아. 그런데 거기서 신뢰할 만한 사람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 신뢰할 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롱런이라는 거죠. 우리 전에 솔로몬 힉스도 와서 한 얘기가 있죠. 보험 설계사의 통찰력이나 경험은 AI가 대체하지 못할 거다. 앞으로도 저도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이 청춘이라는 시인데요. 청춘이란 인생의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내가 계속 받고 있으면 저는 나이와 관계없이 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MDRT 안에는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떠나지 않고 계속 붙어 있으려고 에너지를 받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받고 또 내 에너지와 내 지혜를 좀 나눠주고 서로 그러면서 서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게 MDRT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제 나중에 한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제 초심, 정말 저는 제 초심이 여태까지 똑같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실적이라는 건 따라온다는 거. 그 실적을 내가 이루려고 애쓰진 않았어요. 그냥 롱런 하려고 했어. 고객에게 신뢰를 주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근데 혼자서는 안 된다. 함께 해야 되고, 그 함께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MDRT 안에 있는 이런 분들 어디 가서 이렇게 모아서 만나기 쉽지 않죠? 그죠? 사회에서 어떤 돈 내고 어디 회비 가입하고 하는 모임에서 이런 분들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MDRT 활동 열심히 하시면서 여러분이 주체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셔서 롱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